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름철 다육이 키우기 참 힘든 계절입니다. 아무리 신경을 쓰고 잘 보살펴도 깜빡하는 사이에 다육이들이 또 화상을 입고 마는 그런 철이죠. 지금 이 핑클루비가 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요. 이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꽃대를 꺾지 않고 저도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저는 핑클루비 꽃대가 올라오면 다 꺾어졌습니다. 그런데 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는 그런 품종이네요. 정말 예쁩니다. 지금 핑클루비가 화상을 조금씩 더 입었죠. 제가 깜빡하고 오전에 차강을 안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 버립니다. 특히 이 핑클루비는 화상을 정말 잘 입어요. 입장이 통통하고 단단하지만 많이 약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반드시 차강을 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차강을 해도 깜빡한 사이에, 잠깐 사이에 이렇게 화상을 다 입어버리고 말죠. 강한 다육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블루 서프라이즈나 파랑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화상을 입지를 않는데요. 또 하나 약한 다육이가 있습니다. 수련입니다. 수련이 지금 어제만 해도 화상을 입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끈 입장이 전체적으로 화상을 다 입어버렸습니다. 화상을 입게 되면 이렇게 끝이 다 햇빛이 보는 방향으로 화상을 다 입게 되죠. 다행히 생장점은 괜찮아서 다행인데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상 입은 입장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데요. 그냥 가만히 두면 자연적으로 입장이 하엽이 돼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괜찮은데, 이런 수련이나 실루엣 같은 그런 품종들이 또 많이 약하기 때문에 방 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죠. 이런 에케베리아 속의 품종들은 오히려 베란다에서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물을 예쁘게 들여주지 않기 때문에 거리대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거리대에도 반드시 차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거리대가 하우스 뚜껑이 있다면 그 안쪽으로 깔망을 가지고 또 그늘망을 만들어 주면 쉽게 또 이렇게 끼웠다가 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제 지난 영상에 보면 깔망으로 하우스 뚜껑에 차광망 만드는 방법을 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참고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우스에 있지만 또 깜빡 잊어버리고 차강을 오전만 잠깐 안 해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다육이는 신경을 써서 키워야 되는데 저 역시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우스 차각막은 50%짜리가 가장 좋고요. 너무 촘촘하게 된 75%나 90%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되면 햇빛을 너무 많이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늘망이 너무 촘촘한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로 그래도 햇빛은 봐야 되기 때문에 50%짜리로 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50%짜리 해도 이렇게 다육이들이 물이 다 빠지죠. 차강을 하게 되면 물이 다 빠지고 또 성장을 하는 시기에도 물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도 차강막은 너무 촘촘한 것보다는 50%짜리로 해서 다육이가 웃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비가 자주 오는 여름철이 다가왔어요. 다육이들 물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다육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통풍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물을 주고 나서는 반드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틀어줘야 되고 바람이 잘 통해야 됩니다.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서 다육이들이 바람을 많이 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죠. 원종 방울복랑금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보면 잘 자라고 있죠. 방울복랑금은 지금 에어컨 밑으로 다 이사를 했는데요. 요 아이 하나만큼은 여기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꽃대도 예쁘게 올라와서 꽃을 아름답게 피고 있는 그런 아이죠. 방울복랑금 종류들은 이제 여름에 휴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장을 합니다. 지금 요 아이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6월 말까지는 물을 조금씩 줘도 괜찮고요. 가장자리로 해서 상면으로 물을 주는 게 좋고,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저면 간수보다는 상면으로 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보카도가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고 아래쪽 자구는 잘 크고 있는데 위쪽에도 지금 이렇게 자구를 냈습니다. 그러나 엄마 입장들이 지금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엽이 하나 둘씩 지고요. 애기들한테 다 영양분을 양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 나온 자구들은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엄마 입장은 피멍이 들어서 예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몸살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크림은 참 키우기가 수월한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초보맘님들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고수님들도 키우기가 힘든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만 이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 성장기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2, 3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줘도 괜찮고요.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아랫잎장이 약간 부드러워질 때 그때 물을 줘도 충분합니다. 정말 키우기도 수월하고 묵으면 이렇게 자구들을 잘 달아주는 그런 품종이고 가을에는 또 피멍으로 예쁘게 들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정말 예쁘게 잘 크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라즈아가가 그렇게 예뻤던 가을부터 봄까지 물이 들어서 핑크색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초록초록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키우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자구도 잘 달아주는 라즈아가입니다. 정말 예쁜 아이고요. 이렇게 라즈아가는 안쪽으로 오므려들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는 그런 품종이고 키우기도 수월한 품종입니다. 봄, 가을에 성장을 많이 하는 품종이고요. 분갈이 흙은 조금 거칠게 해서 해줘야 됩니다. 물을 잘 빠지게 해서 가습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키우면 가을부터 봄까지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지만 햇빛이 많이 부족하면 항상 이런 초록초록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라즈아가입니다. 정말 예쁜 모습을 하고 있죠. 녹색으로 변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육이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못난이로 변해가죠. 그렇게 물이 예쁘게 살구빛으로 들었던 온슬로우 역시 이렇게 초록초록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또 나름 또 예쁘긴 하지만 살구빛으로 예쁘게 물을 들였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가을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키우기도 수월한 온슬로우입니다.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고요. 무름병도 쉽게 오지 않고 병해충이 잘 오지 않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꾸준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오래 묵은 묵은둥이는 또 물을 예쁘게 들여주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그러나 또 어린 다육이는 가격이 착해서 하나 둘씩 들여서 키우면 또 힐링이 많이 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온슬로우도 봄, 가을에 성장하는 에케베리아 속의 둘나무과입니다. 봄, 가을의 성장기에는 통풍이 잘 들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는 2, 3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줘도 괜찮고요.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줘도 충분합니다. 아랫잎장이 하엽이 지기 시작하면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여름에 꼭 해줘야 될 게 햇빛 차광은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장마철에는 단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물 관리는 다육이 하나하나 상태를 봐가면서 여름에는 물을 주셔야 됩니다. 봄, 가을에는 어떤 다육이든지 다 물을 흠뻑 줘도 통풍만 잘 되면 성장을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름은 다육이가 많이 몸살을 하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습도도 높고 햇빛이 많이 뜨겁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몸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 관리를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고요. 다육이들을 튼실하고 예쁘게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